안녕하세요. 마주법TV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장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언 정말 중요합니다. 유언을 잘 하시면요, 자녀들 사이에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유언장을 작성하면 효력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럼 저는 왜 이 질문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봅니다. 답은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당연히 법률상 효력을 가집니다. 아까 유언장을 작성하면 효력이 있느냐의 질문은 보통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문서나 녹취 또는 생전에 하신 말씀이 효력이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법은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 방법을 딱 정해놓고 이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것들은 모두 유언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라고 문서를 작성하시고 인감도장까지 찍었지만 이것이 유언장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상 화장실에 있는 휴지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언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 그 답을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딱 5가지로 정했습니다. 이 방식을 벗어나면 죄다 유언이 아닙니다. 자필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녹음 유언, 그리고 구수 유언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을 뺀 나머지 3개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유언은 자필증서 유언 또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그럼 자필증서 유언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여기 진양철 회장님이 남긴 유언장을 보시죠. 이쪽에 보시는 이 유언장은 형식적 요건은 다 갖춘 유언장입니다. 유언 전체를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 연원일을 기재했으며 주소와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죠. 그럼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간단해 보이는데 효력이 있는 유언입니다. 이 유언에는 증인도 필요 없고 이 유언장이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언 공증은 뒤에서 말씀드릴 공정증서 유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언장 작성이 간편한데 왜 모두 자필 유언을 하지 않을까요? 자필 유언, 법률 용어로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이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필 증서 유언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자필 유언에는 그 구조상 진짜 유언자가 작성한 것인지를 확실히 보장할 장치가 약합니다.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도 크고요. 그래서 자필 유언서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유언을 바친 다른 상속인들이 당시 유언자가 치매가 있었다, 유언자의 필체가 아니다, 위조의 의심이 있다 등의 사유로 반발하기 십상이죠. 두 번째, 이 유언장만으로는 유언 집행이 안 됩니다. 유언을 하신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언장을 가지고 있었거나 발견한 사람이 법원에 유언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검인 절차에서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유언의 내용에 이의를 하면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이라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쳐야 유언 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망인으로부터 자필 유언을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이 곧바로 상속 등기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는 공정증서 유언, 법률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언 공증이 바로 이 유언 방식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앞서 말씀드린 자필증서 유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로 하면 공증인이 그 내용을 받아 적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에 관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유언을 남길지만 명료하게 공증인 앞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인 2명이 필요하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강점은 유언을 남긴 분이 유언하는 그 모습, 당시 모습을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직접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언이 무효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증인들은 유언을 하시는 분에게 중증 치매 등 정신적 제약 상태가 있다는 판단을 하면 유언 공증을 거부합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받은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곧바로 유언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 아버지 사시던 집 등기부등본을 열어봤는데 갑자기 남동생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더라 하면 이 유언 공증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등기 원인은 유증이라고 되어 있겠죠. 다만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유언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무상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증인 2명을 섭외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재산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 이런 사람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이기 때문이죠. 증인 결격입니다. 그리고 간혹 판단 능력은 명료한데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당장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 유언을 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증인 앞에서 말씀을 못 하실 테니까요. 이때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널리 쓰이는 유언의 방식과 그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유언을 미리 남겨두시면 상속 분쟁을 줄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에 맞게 상속을 설계할 수도 있으니 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